말씀드린 대로 오늘 두 가지 발제를 30분씩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자유롭게 토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이게 지금 장비들이 이렇게 있긴 한데 지금 이게 제 페이스북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혹시 라면 나가는 거 좀 원치 않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혹시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혹시 뭐 조금 그런 부분 고려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 생중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좀 이런 익산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여서 이 문제 해법에 대해서 좀 많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떠한 신기술이 있고 또 실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악취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좀 영상으로 남겨서 이후에도 좀 보고 싶은 분들은 볼 수 있도록 해서 계속 좀 자료로 쌓아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발표는 두 분이 해주십니다. 일단 그 발표하시는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그 강공원 원광보건대 교수님이시고 뭐 원래는 미세먼지 전문가예요. 대기 전문가시거든요. 일단 이 미세먼지 연구 관련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시고 근데 이제 익산에 사시다 보니까 사실 악취가 전공은 아닌데 그냥 익산에 사는 죄로 어찌 보면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호소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악취 관련 연구도 같이 오랫동안 또 많이 하고 계세요. 원광보건대학 강공원 교수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울산에서 오셨어요. 태성환경이라는 연구소이기도 하고 업체이기도 한데요. 그냥 단순한 악취 업체를 넘어서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구 인력도 수십 명 계시고 뭐 이렇게 어떤 악취 관련해서 연구 용역이나 실제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제가 그동안 저도 이제 악취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가장 많이 좀 그런 연구와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의 회사를 뭐 이제 근무하시는 거고 지금은 제가 상무님이라고 적어놨는데 얼마 전에 승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김성만 전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발표 이제 그 두 가지 발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좀 많아요. 68쪽, 61쪽 이렇게 자료가 많은데 뭐 이걸 다 이해하기는 힘드실 테니까요. 이제 발표 들어보시고 궁금한 부분들 이따가 1시간 정도는 그냥 자유롭게 질의하고 토론하고 할 테니까요. 그럴 때 좀 궁금한 건 질문도 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강공원 교수님께서 먼저 그 관능법 기반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익산시 악취 발생원 해석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이게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시가 2016년에서 2017년까지 1년 동안 악취 연구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연구 용역을 때 담당하셨고 그때 그 연구 용역을 한 자료를 우리 시에다가 이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고 한지는 이제 좀 지났고요. 최근에 또 이렇게 악취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전국의 교수님들, 전문가들만 모여서 구성하고 있는 한국 냄새 환경 학회라는 게 있어요. 그 한국 냄새 환경 학회에서 매년 학술회의를 하는데 그 학술회의에서 우수 구두 발표상 같은 상당히 좋은 지금 연구이고 좋은 발표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수상을 하시게 된 그런 사례에 관한 연구입니다. 뭐 자세한 말씀은 교수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공원 교수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광보건대학교 강공원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스마트 앱,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지금 켜가지고 지금 갖고 있거든요. 저는 아이폰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발표를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대표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지 이걸 만드는 것은 시민들이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2016년, 2017년에 1년 동안의 이 과제가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악취 관리를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악취 민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악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이것에 대한 제어나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한 가지가 악취가 어찌 됐든 이게 하나의 환경 문제이긴 한데 다른 거와 달리 감각공해잖아요. 그럼 감각공해라고 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입장이 엄청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풀어가는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객관한
객관화하고 일반화를 시킬 거냐. 그러니까 산단에서는 이 정보가 되게 불편해하시고 일부 시민분들 매우 예민하신 분들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또 심층적으로 악취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중간에 발표 과정에 또 시작하다 보면 흐름이 끊길까봐 그냥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 그냥 말씀드리는데요. 악취 335라는 앱이에요. 이 앱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건데 이게 저는 아이폰이어가지고 지금 아이폰에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악취가 난다. 지금 익산시에서도 이 악취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지역 주민분들을. 근데 이제 설문지를 했을 때는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악취가 날 때 사실 우리가 악취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악취가 언제 발생, 결국은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악취 발생원에 대한 이해를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취가 언제 발생하고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 설문지를 하다 보면 저도 그 설문지를 통한 연구를 해봤지만 그냥 바쁜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넘기다가 막상 설문지를 회수하게 되는 시점에 급하게 체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형태로 가는데 이 앱을 이용하게 되면 이 앱에서는 일단은 지점이 자동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이고 시간도 자동으로 잡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지금 이 앱을 바로 켜면 아주 간단한 앱인데 여기서 이제 누르고 나서요. 신고 누르잖아요. 신고 누르면 자동으로 위치 와요. 굉장히 편한 거죠. 그 다음에 무치에서부터 뭐 5도까지가 있는데, 이제 뭐 1도다라고 하면 1도 누르고 나면 여기 냄새가 있거든요. 그럼 가축 분뇨 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정보도 할 수 있어요. 사진도 찍어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 바람이 분다, 바람이 안 분다, 뭐 코멘트를 달 수 있는 거예요. 기분 너무 나쁘다.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모아주신 걸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닫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발표 자료 올릴게요. 네, 아이고. 뽑아놓은 게 파워포인트가 예, 여기 있군요. 이게 이제 그래픽 위주의 그 결과들이다 보니까 이제 파일의 속도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네, 이제 나타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항상 이제 시간이 이게 별로 없다는 게 발표자한테는 되게 조급함이 발생하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현황. 결국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악취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처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DB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그리고 DB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악취 민원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언제쯤에 악취 민원이 발생하느냐. 사실은 이게 사업장이 특정한 악취 민원이 발생할 때만 그 사업장을 가동한 게 아니잖아요. 사업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민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특정한 시점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즘에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악취 민원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물론 이제 우리가 강력한 어떤 그 방안을 통해서 사업장 관리를 하면 좋지만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서로 윈윈하는, 행정은 행정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서로 윈윈하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이제 그 목적을 두고 일단 악취를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럼 이해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악취 관리 지역이 지정이 된 건 다 아시고, 악취 관리 지역이 지정이 됨으로써 행정적인 면에서는 악취 관리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행정처분 강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그동안에 노력을 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악취 실태 조사라고 하는 게 분기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회 이상.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현재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익산의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주거단지가 바로 인접해 있다라는 거, 이미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고착화돼 있는 상황이고, 그
그다음에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 강화가 이제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배출구는 보통 1000배인데 이걸 500배로 바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산단의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3년의 유예 기간을 뒀어요. 그래서 750으로 하다가 이제 2018년 작년 1월로 5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저도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강화가 됐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단속에 대한 어떤 위반 건수는 또 많을 수 있겠죠. 강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과연 행정에서는 이런 어떤 일반적인 관념에 이렇게 잘 매칭이 되는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특정 냄새로 한정이 된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다양한 냄새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원인 찾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단이 노후화되어 있다라는 것, 또 소규모 사업장이 많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익산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악취 문제는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 특정한 어떤 그 집단에서 또는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거버넌스 타입으로 이걸 접근을 해야 된다.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 분담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객관적인 DB가 필요하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악취 민원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 관리 지역이 지정이 되면 정말 문제가 해결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 보니까 이석현 의원이라고 이분이 경기도 국회의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천이 굉장히 악취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국정감사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12년, 13년, 14년도에 악취 민원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악취 관리 지역을 지정을 해서 관리가 엄격하게 되고 행정처분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는 이렇게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이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건 어렵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 행정 어떤 그 구역별로 했을 때 악취 관리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2년, 13년, 14년이 있는데 이제 아까 실태 조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실태 조사. 근데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이게 초과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원은 많아지고 있는데 해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석현 의원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너무 강화되지 못한 이런 거가 문제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현재 이제 악취 방지법은 현재 이제 기존 상태로 지금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시지만 우리 익산은 이제 여기 뭐 이게 이제 1산단, 2산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도로를 하나로 주고 이제 말 그대로 대단히 주거 시설이 다 이렇게 바로 도로 하나로 되어 있는 데다가 결국 물론 이제 이 시설은 없어졌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동서남북 물론 서쪽에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항상 악취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구조도 되어 있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다량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악취 민원도 미리 예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측면에서 이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스마트폰 앱을 사용을 했고 또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는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도 가정에서도 올릴 수 있거든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 올릴 수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악취 335 앱인데 이 아이폰의 경우는 그냥 악취 335 구글에서 검색하게 되면 바로 이 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아주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악취 335 이 애플리케이션이 검색이 돼요. 그럼 설치를 하시면 되거든요. 설치할 때 약간의 이런 정보에 동의를 해주셔야만 뭐 위치 같은 거 자동으로 잡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고 이 신고 단추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그 자기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 때 이제 시민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악취 335 앱이라는 걸 알아야지 이걸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랑을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해야 될 건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이명택 의원님이 많이 이제 이런 조언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쉬운 4군데 이 플랑을 붙였거든요. 플랑을 이렇게 이제 플랑을 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16년 또 8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뭐 7월까지가 연구가 끝나는 거예요. 1년짜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1차, 2차 해가지고 2차 때는 뭐 이게
조금 지점수가 15지점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붙여가지고 했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0도, 1도, 2도, 5도까지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2도, 3도가 좀 많을 것 같고, 어쩌면 1도가 더 많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악취 강도 데이터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올라온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올리는 거, 이제 아까처럼 뭐 어떤 냄새냐라고 하는 걸 올릴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정서적인 또 자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이거 입력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래서 저도 이것 보고 이제 아, 정말 너리 좀 뭔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게 마우스를 대게 되면 이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또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거죠. 아, 일단 마우스 대게 되면 여기서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 아이콘들이. 그래서 이렇게 악취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잘 이해하는데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모으는 거예요. DB죠, DB. 그래서 DB를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8월 1일부터 2016년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도 물론 데이터가 약간 있었는데 버리고 이제 이 데이터부터 했는데요. 여기 이 색을 칠한 것은 이제 뭐냐 그러면 코멘트 달아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구분을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뭐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정서가 그대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악취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보면은 뭐 여기 보면은 뭐 좀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의성이 다분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그 악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 악취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시청에 전화를 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남겨요. 그러면 행정에 대한 것도 행정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있으면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갈등이라든지 스트레스를 이쪽으로 몰아주기 때문에 행정에 더 몰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의 이 모니터링 방식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런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하는데, 그때 영명 농장에 있을 때는 말 그대로 거론을 직접 하세요. 저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또 뭐 진짜 화난다. 뭐 이렇게 뭐 조깅하다가 뭐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플을 왜 깔으라고 하냐 이렇게 하고 굉장히 불만이다라는 해결 당장 안 해준다고 이제 불만을 제기하시는 것 같고요. 또 뭐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설을 올려놓으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16년도에 8월 1일부터 12월 30일 5개월 동안에 1688건이 이제 쭉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이제 테스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냄새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으세요. 이거 다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치는 다 빼야 되겠잖아요. 1554건을 2016년도에 얻었고요. 다시 이제 2017년부터 다시 이제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새벽 5시 30분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글을 올리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정서를 이렇게 해서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 다 나오거든요. 이게 그 업체에 대한 정보도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 또 시의원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 막 올려놓으신 분도 있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17년도에 8개월 동안 1월부터 8월까지 해가지고 8개월 동안 해서 1724건에서 이제 좀 이렇게 무치 데이터나 비정상 자료 빼서 1582건 해가지고 2개 더하니까 3136건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3000건 이상의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 냄새 환경학회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접근이라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지만 냄새가 개인의 입장으로 막 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일반화를 시키려면 대표 유형 냄새로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많은 좀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유형을 나눈 거예요. 이건 이제 제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는데 분뇨에서 분뇨 몇 개, 분뇨 화학 이런 계열의 냄새가 있고요. 또 매캐한데 화학 냄새가 있고 또 화가인데 하수하고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수 있고 음식 쓰레기 기타 해서 저는 10개로 일단 냄새를 크게 그룹핑을 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분뇨에는 이 냄새를 싹 분뇨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분뇨를 표현하는 방식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정보가 너무 많아 버리면 이게 이제 일반화를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거친 거죠. 이렇게 작업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결국은 그림으로 이제
연결을 한 건데요. 3136건을 갖다 뿌린 거예요. 지도 위에다가. 그래서 익산 신, 우리가 여기 익산 시내잖아요. 근데 익산시 전체에 대해서 뿌렸더니 상당히 악취가 넓은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지역이니까 이 지역을 다시 이렇게 확대를 한 거예요. 근데 또 관심이 있는 건 이 지역이잖아요. 이걸 다시 잡아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이런 분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공간 분포를 명확히 함으로써 악취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도 제기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래서 사실 좀 아쉬웠던 게, 그때 아마 악취 지도가 만들어지고 지난해 만들어졌다라면 좀 비교가 됐을 거거든요. 이게 개선되고 있는 건지, 다 악화가 되는 거 있는지, 어떤 냄새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이제 여기 보면 이쪽하고 또 여기 부분하고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지역적인 공간 분포를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10가지의 냄새를 가지고 조금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끔 색상을 좀 넣고, 특히 이제 우리 익산의 기본적인 악취 유형은 이 노란 계열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뇨를 갖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했던 건 서부권이거든요. 이게 샵이라는 아파트인데, 샵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기가 된 거고, 일부 이제 이쪽에 LH라든지 뭐 그런 아파트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하수 처리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장도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 계열의 색깔이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우남 아파트, 이게 특정하게 몰려 있어요. 이게 아파트로. 그래서 우남 아파트, 휴먼시아, 3호 아파트, 라인 아파트 뭐 이런 데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제 퍼져 있는 건데요.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여기 보니까 이편한 세상 쪽에 이편한 세상이 굉장히 많은 악취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일부가 이제 자이 아파트 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고요. 이 부분. 자, 여기도 이제 잠깐 보게 되니까, 이걸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부송중학교가 있고, 옆에 이제 영무의 다음이라고 있더라고요. 영무의 다음. 그 다음에 동화 1단지, 2단지. 여기서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송 주공이 있고요. 여기 제일 오투그란데 있고, 그 다음 운항 콤비타운. 뭐 물론 이쪽에 또 제일 아파트 뭐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어떤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냄새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기안 아파트 그냥 아시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기안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넓게 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악취 전체를 가지고 이제 뿌린 거예요. 악취 데이터를 그냥 우리 지역의 공간 분포를 한번 뿌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이제 분뇨 냄새만 뽑아낸 거예요. 분뇨 냄새만 뽑아갖고 이렇게 뿌리니까 전국적으로 그 익산 시내 전반적으로 이 분뇨 냄새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쪽 계열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영명농장의 영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쪽 1산단과 2산단 이 사이에,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러면은 이 지역에 많이 발생한 것인가, 우리가 이런 걸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일단은 이제 그 주민분들이 이제 제공한 데이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그러면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과가 이랬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이제 조금 그것을 다시 확대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황냄새 계열입니다. 이게 이제 황냄새인데, 주로 이제 많이 됐던 게 약품 냄새가 제일, 약품이 뭐 135건이죠. 전체 이제 3,136건 중에 황냄새가 432건이고, 약 14% 정도가 황냄새 계열인데, 결국 이제 산단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매캐한 냄새라고 하는 거죠. 이제 소각을 시켰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냄새인데, 이것은 이제 3,136건 중에서 354건으로서 이제 11%인데, 사실 매캐한 거에도 이제 여러 가지로 다시 유형을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공간 분포 데이터를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도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뭐 이쪽 부분에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도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쪽에도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공간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간적으로 이제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게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악취가 언제 발생한 거냐죠. 언제 발생한 거냐.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8월, 9월에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름철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2016년이 그렇고 2017년도
7월, 8월까지 이때 이제 종료가 되다 보니까 더 계속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7월과 8월 사이에 이렇게 이제 됐고요. 가장 많이 이제 발생한 시점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피크를 보인 이 날짜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화학 계열의 냄새가 여기 이제 이 빨간색은 이제 화학 계열의 냄새가 많이 발생한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뇨 같은 경우가 이제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악취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날 악취는 도대체 왜 생겼냐? 이거 알아야지 대응 방안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조금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것을 8월, 9월 이제 월별로 다시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제 3,136건 중에 이제 여름철에 보게 되면은 이 분뇨가 한 70%, 분뇨가 좀 여기는 이때는 좀 더 분뇨 계열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84% 정도. 이렇게 여름철에 이제 분뇨 냄새가 좀 더 많이 나타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에 그럼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냐라고 했을 때 겨울철에도 이렇게 이제 일부 소규모지만 발생하고 있고, 이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매캐한 냄새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분뇨 냄새는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악취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전체 그 계열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시기만 뽑아낸 거예요. 2016년 8월과 9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17년 7월과 8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이런 게 왜 발생했지? 이런 거 왜 발생했지? 이런 건 왜 발생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의미 부여를 좀 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제 특별하게 악취가 많이 발생한 그 시점에서 우리가 도대체 이것은 어디에서 배출된 악취 때문에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일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들여다본 것이고요. 조금 이따 이제 이 부분에 연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놓고 보니까 악취는 그러면 주로 민원은 사람들이 언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는 우리가 악취 관리를 할 때 어느 시점에 그러면 악취 관리를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가 분뇨예요, 분뇨. 사실은 분뇨가 워낙 전반적으로 이게 강하다 보니까 나머지 데이터는 여기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뇨 발생 건수를 갖다가 하루 24시간으로 놓고 보니까 18시니까 여기 6시 넘어가서 6시, 7시, 한 6시 반부터 이제 사람들은 분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 12시 정도까지,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대 상당히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6시, 7시 사이에도 상당히 이때 이제 민원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이것은 이제 확대를 한 거예요. 확대를. 그래서 확대를 한 것이 이게 이제 뭐 이 화학 냄새나 매캐한 냄새인데, 거의 이것은 보니까 뭐 21시, 22시, 뭐 20시라고 하면 8시고 9시, 10시, 뭐 11시 이렇게 이제 이 시간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화학적인 그런 그 분뇨 냄새, 화학적인 그런 매캐한 냄새나 화학 냄새를 감지하고 있고, 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6시, 7시 사이에 전체적으로 이제 냄새 감지에 대해서는 조금 비슷한데 요게 이제 조금 더 폭이 작죠. 자, 이건 나머지 냄새에 대한 이런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왜 그러면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악취가 발생하는가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악취가 이렇게 밤에 또 새벽에 발생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이게 기상 문제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제 10년 동안에 제가 이제 기상 자료를 분석을 한 거예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한 건데, 주로 이제 이쪽이 이제 서풍 계열이고 이게 이제 북풍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북서풍 계열이 많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북풍 계열의 바람이 더 많이 부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가 관심이 뭐냐고 하면 왜 여름에 발생하냐 이거죠. 왜 여름에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2007년에서 2016년에 기상 자료를 갖다 하나로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주로 이제 북풍이나 북서 계열의 바람이 우세한 상황이 된 거죠. 이게 1년치예요. 10년치.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갖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하니까 그 완전히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놓고 봤을 때 패턴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때 여름 쪽에는 이렇게 남풍이나 또는 이제 남동풍 계열이나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이, 그럼 여름에 왜 그러면은 저녁 때에 많이 민원이 발생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면, 이게 이제 새벽이고요. 이게 이제
낮이고요. 이게 이제 저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결국은 이 시간대에 따라서 기류라고 하는 패턴이 자꾸 달라지고 있고 특히 이렇게 낮의 경우는 이 안이 이제 무풍 바람이거든요. 낮에는 거의 바람이 거의 무풍인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렇게 이제 새벽이나 또는 이제 저녁이 됐을 때는 이 무풍 바람이 되게 약해지면서 무풍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취가 배출이 되면 가만히 모여 있으면서 이게 이제 밀려갈 수 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2016년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쭉 1년치의 기상 자료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새벽과 낮과 저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낮의 경우는 북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 보게 되면 밑에서 많이 올라가는 계열의 바람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풍 계열의 바람, 무풍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풍이라는 것이 빈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바람이 안 부는. 그러니까 그 악취 물질이 배출되면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일정하게 이제 옮겨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새벽에 조금 그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또 밤에 관리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2017년에 마찬가지예요. 7월, 8월에 대한 건데 마찬가지로 저녁과 새벽에 놓고 보면은 이 무풍, 바람이 거의 약한 시점이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짐으로써 낮에는 거의 바람 안 부는 일이 없고 주로 북풍 계열도 많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할게요.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시점에 사람들이 막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거 왜 그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언제 악취가 발생해서 이 정보를 알게 되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상이라는 거 방금 제가 보여드렸지만 시간에 따라서 기상이 자꾸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악취가 발생한 시점의 기상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취가 그럼 언제 발생해서 어느 지역에서 발생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대표 여기 보니까 조금 이 빨간색도 좀 많고 높고 그다음에 뭐 여기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노란색이 되게 많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악취가 굉장히 높게 많이 발생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예 빨간색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이렇게 완전히 어떤 날은 여기서 빨간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악취 모니터링 그 앱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8월 23일 날 그 데이터만 이렇게 뿌린 거예요. 8월 23일 날 데이터만 이렇게 뿌려놓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이게 이제 아까 보니까 시간대로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18시부터 우리가 저녁 때에 많이 악취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12시 사이에 이제 그때 기상 자료만 보게 되면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나 또는 옆에서 올라가는 형태나 이제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제 발생원을 이제 저거랑 연계해서 볼 수 있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21시 뭐 이게 이제 9시에서 이제 그 시간대는 이게 북풍이네요. 그럼 북풍인 경우는 이제 위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팔봉 지역에 여기에 이제 전혀 악취가 없는 거예요. 악취가. 그러면은 악취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악취가 있으려면 만약 이런 식으로 바람이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간다 그러면 뭐 팔봉동에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때의 기상 자료와 이 정보를 알게 되면 이 기상 자료를 매칭시켜서 어떤 이 세부적인 업체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블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서쪽에 이쪽에 보통 악취가 또 많이 발생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 그러면 바람이 이 서풍 계열 바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결과를 갖다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예를 들어서 영명 농장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럼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버리면 이쪽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때 보니까 서풍 계열의 바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주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악취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그 민원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분뇨 냄새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는 우리가 분뇨 냄새에 대한 발생원으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발생을 해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분뇨 처리량도 있고 하니까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또 발생원에 대한 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조금 이게 복잡한 부분도 있어서 이건 넘길 거고요. 자, 9월 14일인데요. 이제 9월 14일인데 이때는 이제 황 냄새가 하나도 여기 없는 거예요. 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 냄새가 황 냄새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만약 바람이 이렇게 불었거나 바람이 또 이렇게 불었거나 하게 되면 황 냄새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바람이 이제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내리 불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는 아예 황 냄새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상호 관련성, 발생원에 대한 어떤 블록과 그다음에 악취에 대한 민원 부분을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해서 악취 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악취 유형 3136건에서 분뇨가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집중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분뇨와 연계돼서 발생원을 명확히 좀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는데 저 부분을 이 부분이 전체의 한 29%니까 3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명농장에 시설물을 철거함으로써 이제 한 30%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을 제외를 시켜버리니까 저쪽 영명농자를 빼니까 분뇨는 조금 더 줄어들면서 맥해라든지 뭐 이렇게 맥해화학이라든지 또 음식물 이런 것 비중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지역의 이제 악취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시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과거에는 주로 이제 행정이나 전문가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그런 중심이었다면, 이렇게 이제 어차피 역할 분담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악취 문제만큼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도 이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통해서 관심을 좀 갖고 조금 더 이제 이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기여를 해서 빅데이터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예방적인 어떤 관리 방안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저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